예, 방금 소개받은 에트리의 이승윤입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JTC1 총괄 이슈이고요. 제가 JTC1이 뭔지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거지만 전체 이슈를 다 다룬다기보다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심으로, 물론 더 중요한 이슈들도 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좀 그 JTC1 총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JTC1 우리나라 대표위원을 맡고 있고, 실제로 JTC1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SC38 워킹그룹 3 컨비너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드바이저리 그룹 퓨처 플래닝 하는 그 AG2, Z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컨비너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C1 총회를 대응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JTC1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황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또 일부 주제들은 이어서 발표되는 내용들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질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이런 이슈들. 그래서 좀 하나씩 좀 보기 전에 JTC1이 어떤 데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제가 중언부언 될 것 같아서 이걸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JTC1은 ISO하고 IC가 합동으로 만든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이고요. JTC1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는 하나만 있어요. JTC2는 없냐?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JTC를 만들자는 의견이 지금 나와서 거의 성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따가 발표가 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인데, 어쨌든 정보기술이 굉장히 커먼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ISO하고 IC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JTC1을 만들어서 정보기술만큼은 여기서 표준화를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문제가 이제 이걸 넘어서 표준화 기구 간의 어떤 중복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지금 새로운 표준을 만들 때마다 넘어야 될 산입니다.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어디서 이미 다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복이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또 협업을 해서 해야 되거나.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표준화 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중복 노력을 좀 회피하고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JTC1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준화 기구이고, 그래서 최근에 JTC1이 좀 그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게 지금 최근 건 아니지만 JTC1의 비전과 미션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캡처를 해온 거고요. 이건 지금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비전과 미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동과 매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현재 JTC1 안에는 23개의 서브커미티가 있고, 5개의 워킹 그룹이 있고, 7개의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있고, 3개의 오타가 있네요. 애독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은 좀 개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브 커미티는 제일 상위 조직이고, JTC1 밑에서 서브 커미티 안에 여러 워킹 그룹들이 있게 되고, 그 안에 또 어드바이저리 그룹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통계는 JTC1 바로 밑에 있는 서브 커미티, 또 JTC1 바로 밑에 있는 워킹 그룹. 그래서 어떤 워킹 그룹은
서브 커미티 밑에 있기도 하지만 어떤 워킹 그룹은 JTC1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JTC1에 바로 컨트롤을 받는 그런 워킹 그룹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워킹 그룹 11, 그다음에 3D 프린팅 같은 워킹 그룹 12 이런 것들이 JTC1 바로 밑에 있는 워킹 그룹들이죠. 그래서 매 총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리어레인징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해서 워킹 그룹을 뭐 만들었다가 또 기존의 SC 밑으로 넣기도 하고 워킹 그룹을 키워서 SC로 만들기도 하고 더 큰 워크 스코프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역할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어드바이저리 그룹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어드바이저리 그룹 역할을 하는 그룹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큐베이팅 하는 그룹도 있고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옥 그룹 말 그대로 애드옥 그룹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실제 현재 JTC1의 SC와 워킹 그룹과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폰트가 매칭이 안 돼서 좀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터가 안 되네. 네, 안 나타나. 예. 뭐 이런 그룹들 JTC1의 어드바이저리 그룹 21이 스트래테직 디렉션이라고 그래서 JTC1의 구조조정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최근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잘렸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SC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SC43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또 하나의 SC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찌됐든 JTC1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멤버는 40개 P 멤버가 있고 지금 62개 O 멤버, 업저빙 멤버가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표준 개발 현황 이게 지금 어저께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개발이 그러니까 완료가 된 표준이 3,433개이고 아이소 현재 개발 중인 게 489개. 그다음에 뭐 그런 통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P 멤버, O 멤버에 대한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스 서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JTC1의 그 아이소에서는 기존의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도미넌트한 표준들을 받아서 바로 ISO 표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 중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표준들은 별도의 뭐 처음부터 스크래치 없이 그 스펙을 바로 받아다가 아이소 표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 기구인 경우, 사실 표준화 기구인 경우에는 파스 자격을 얻어서 이쪽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표준을 바로 뭐 DIS 레벨부터 해서 표준화 ISO 표준으로 만들어주는 절차를 갖고 있죠. W3C 표준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ISO 표준으로 만들어진 표준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그런 표준화 기구들이 사실 표준화 기구들이 그 파스 자격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CF도 그렇게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 이슈에 대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간사국을 맡고 있는 곳이 3군데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C6, 36, 41. 예. 사실은 ISO에서는 간사국 지위가 가장 중요하죠. 그 이유는 간사국은 퍼머넌트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간사국이 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SC 의장은 2석을 갖고 있고요. SC6 강용욱 교수님, 그다음에 SC24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실 이명원 교수님 맡고 있고 컨비너는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18분이 계시고 21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통계 자료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밑줄을 쳐놓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간사국이나 또 의장 가지고 있는 그런
컨비너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핵심 이슈인데요. 제가 한 2021년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 좀 이슈들을 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2021년, 22년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SC43이 만들어졌고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것도 이것만 갖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 그 AG21, AGE, ZT, ZT에서 인큐베이팅 되었던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 AG2 ZT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JTC1의 넥스트 먹거리를 인큐베이팅해서 그걸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거나, 뭐 새로운 MP를 발굴한다거나, 그렇게 이슈를 던져서 이제 그 다음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고, SC42, 뭐, 그 AI, 뭐, 이런 것도 저희 그룹에서 이제 처음에 인큐베이팅 되었던, 주제인데, 최근에 약간 뭐, 한 4, 5년 전에 한참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SC 워킹 그룹으로 다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조금 살짝 좀 컴다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BCI였는데, 사실 BCI는 인체통신 영역이고,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이게 표준화 영역에서 얼만큼 도미넌트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워킹 그룹도 아니고 SC가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최근에 표준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경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거는 필요한 기술이지만 저게 과연 뭐 당장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2021년 총회에서 갑자기 저게 SC로 제안이 되고 그게 승인이 되는 이런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다행히 생중계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는 사실은 많은 워딩을 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이슈도 있고, 이게 이제 국제관계에서 또 국가적인 입장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또 다 갑론을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국가 간의 경쟁이 되게 치열한 부분들이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BCI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BCI는 SC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액티브하게 활동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멤버 수도 적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우리나라는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밀고 나가고 있고, 저거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선진국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또 SC로 만들었던 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대비해 보면 또 안 맞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표준도 그때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에 제안은 저것도 제가 맡고 있는 AG2에서 시작했었던 건데, 저게 처음에 드론이었어요. 저희 쪽에서 그 기술을 처음에 인큐베이팅 할 때는. 근데 그걸 딱 발표를 했더니 드론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기 ISOTC 쪽에서, 그래서 UAS라는 말이 표준 용어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원래는 워킹그룹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표준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런 작업들이 ISO 쪽에 있으니 JTC1은 그거 하지 말고 저쪽하고 협력해서 하는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서 AG19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UAS, 그 Unmanned Aircraft System, 요게 지금 미국에서 밀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JTC1에서는 드론 관련된 표준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JTC1은 따로 드론을 위한 그룹을 만들지 않고 저 AG19을 만들어서
되게 좀 웃기게 돼 있는데 JTC1에서 만들어진 드론 관련된 모든 표준은 이 AG19에 가서 검사를 받고 NP를 그 다음 작업을 해라 이런 식의 지금 가이드가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컨설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AG19에서 그거를 다 숙제 검사 받고 우리가 표준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로 넘어갔을 때 이제 보면 여기 이따가도 소개해드릴 퀀텀 컴퓨팅 이슈가 있고요. JTC1에서 퀀텀 이슈는 사실은 이것도 AG2에서 인큐베이팅해서 워킹 그룹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이소 쪽에서 별도로 TMB, SMB에서 이거를 별도의 JTC로 만들겠다라고 제안이 돼서 사실은 JTC1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식이 커서 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막 애를 만들어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별도의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JTC 레벨로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JTC1은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면 우리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양자 컴퓨팅 이슈를 좀 포커스 다운하는 쪽으로 좀 조정을 했고 아마도 이거는 계속 유지해서 갈 것 같아요. 이따가 박성수 교수님이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AG21 스트래테직 디렉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JTC1이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징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조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 구조부터 해서 우리 작업 방법까지 포함해서 좀 개혁 혁신을 필요로 하는 때다. 그래서 별도로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만들어서 내년 5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버케블러리 그룹을 만들어서 JTC1에서 용어에 대한 어떤 표준이든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용어하고 구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되게 복잡도가 올라가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한 어드바이저 워킹 그룹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건 현재 지금 AG2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기서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이슈인데 저게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텔리전트 컴퓨팅은 AI하고는 좀 다르게 컴퓨팅 관점에서 필요로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저게 지금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C1 입장에서는 AI 관련된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팅 관련된 그룹도 있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전담해서 저 토픽을 커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23년 5월 달로 가면 올해 상반기 총회죠. 이때 이제 나왔던 이슈가 양자 컴퓨팅이 이제 별도의 JTC 형태로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 JTC-Q라고 얘기를 해요. JTC-Q로 설립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따 자세한 내용은 일단 후속 발표에서 공유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SC 설립이 결정이 됐었어요. JTC1 총회에서 5월 달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후에 처음에 이제 SMB, TMB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JTC 이제 최종 승인은 사실 JTC1에서 SC 설립이 결정되더라도 SMB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승인이 됐다가 다시 재투표해서 부결이 돼서 스마트 시티 SC 설립이 부결된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준비하던 나라들이 다시 지금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JTC1에서 이번 총회에서도 11월 총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잠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논의해서 생성을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주판을 두들겨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각 국가마다 이제 저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었는데 나는 SC 의장국이 되겠다. 우리나라는 간사국이 되겠다.
만들어지면 워킹그룹 컨비너 자리를 우리가 가져와요. 이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좀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해산된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단 승계 계획에 대해서도 최근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SC 의장은 3번, 3년 3번에서 9년까지 맥시멈인데, 워킹그룹 컨비너는 퍼머넌트예요, 현재. 그래서 저게, 임기 제한을 똑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그 의원이 박살이 났죠. 야, 네가 잘하고 있는 워킹그룹 강제로 임기 때문에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렇다면 제한은 안 둘 테니까 승계 계획을 각 그룹별로 자체적으로 유지해라. 뭐 그런 이슈들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군요. 다음 주에 있을 JTC원 총회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뭐 담당 전문위원도 계시고 지금 워킹그룹 12라는 게 있습니다. 3D 프린팅 앤 스캐닝. 이게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룹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만 이 그룹을 뭐 디스밴드 하자는 기고서를 올렸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다음 주 이제 총회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총회 대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 12를 우리가 잘 테이크해서 유지시키고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션들이 있고요. 스마트 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MB 부결이 돼서 저 이슈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도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이고 더 중요한 것은 AG22L의 리포트가 이제 인터림 리포트가 나왔는데 JTC1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AG21 활동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뭐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AG2 입장에서는 다음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국제적으로는 JTC1이 새로운 이슈를 잘 발굴해 나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잘 인큐베이팅해서 JTC1의 새로운 액티비티로 연계시킬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은 JTC1이 메타버스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ITUT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JTC1에서는 지금 메타버스가 사실은 뭐 이게 계속 업앤다운 하죠. 한참 인기가 있었다가 확 죽었다가 다시 또 뭐 표준화 쪽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JTC1의 코어 컴포넌트 기술로 따지면 JTC1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어요. 뭐 컴퓨팅 기술, 뭐 AI 기술, 그다음 미디어 기술, 뭐 SC24나 29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모니터링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작업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앞당겨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 BCI나 아까 말씀드렸던 AG19, UAS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SC43으로 BCI 그룹이 만들어졌고 UAS는 AG19을 만들어졌는데 여기 다 중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오겠지만 다음 발표에서 새로운 JTC를 만드는 걸로 지금 규결이 되고 있어요. 그걸 JTCQ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큰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JTC1 같은 레벨의 그룹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JTC1 내에는 워킹그룹 14이 있어요.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양립하는 구조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사실은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SC 설립이 JTC1 총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게 SMB에서 제 투표 끝에 부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펜딩된 상태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다시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주장을 해서 뭐 다시 투표를 해서 설립을 유도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고 사실 스마트 시티는 JTC1 내에서는 중국이 주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컨선하는 또는 경계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고 지금 이 발표 자리에서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 깃발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좀 경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AG2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가장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니까 그 자체를 경계하려고 하는 다른 선진국들의 견제가 되게 심했었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좀 컴다운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AG21은 이건 뭐 프랑스는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컨비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컨비너가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사람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JTC1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를 좀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인데 이게 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 이게 JTC1 구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 제한하자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뭐 엄청난 반발이 있는 상태고 기득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재미있는 기고서도 나왔어요. 독일인가 어디인가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AG21은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문 닫자. 이런 제안도 이번 기고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그룹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될 이슈고 이게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더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협업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수상하신 연세대학교 심규현 교수님께서 지금 액팅 컨비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 총회에서 정식 컨비너로 제안을 저희가 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워킹그룹 12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이 낸 기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서 워킹그룹 12를 잘 살려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일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그룹이고 그 새로운 이머징 토픽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그룹인데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가트너부터 해서 전 세계 그룹 그 미래 예측 기술들을 다 가져와서 저희가 서베이를 하고 분석해서 그 JTC1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25개의 기술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여기 담지 않았고요. 이 중에는 상당 부분 JTC1이 이미 커버링하고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티 활동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들 중에 상당 부분은 JTC1이 이미 커버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또 담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제안하는 것은 그렇다면 JTC1에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 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담을 수 있게끔 우리가 구조화를 시키면 우리가 활동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작업들 의견들을 낼 예정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은 아무래도 챗GPT 때문에 LLM 이슈, AI 이슈가 뭐 가장 두드러지고요. 퀀텀 컴퓨팅이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트너가 최근에 탑 10 스트래테지컬
그 기술 트렌드 발표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절반이 AI 기술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저의 고민은 그거죠. 이걸 근간으로 또 인터널 서베이를 하면은 AI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들어오는데, JTCO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 SC42가 모든 걸 다 커버해.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인덱스 서베이를 해보면 미싱 피스가 있을 거고, 우리가 또 태클해야 되는 새로운 영역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게 AG2에서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TC원이 메타버스를 타이틀을 걸고 하는 일은 지금 없어요. 하지만 SC24나 29나 또 다른 뭐 38이나 40이나 41 쪽에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코어 테크놀로지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지금 여기 이명훈 교수님께서 작업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그 작업을 끝내서 JTC원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 왔고요. 결론은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들을 써놨는데, 이게 이제 표준화기구와 협력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중복된 활동들이 되게 많고, 또 JTC원에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요 얘기는 이게 지금 국제 행사로 같이 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제가 아는 저기 JTC원 외국 전문가들이 있을까봐 약간 노심초사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다가도 많이 안 넣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동향 중에 하나는 의장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그걸 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뭐 아까 BCI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표준화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미국 국기와 중국 국기를 써놓은 이유가 이제 새우등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좋은 얘기들인데,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이제 표준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타임리 매너, 그러니까 시의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활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체계도 개편해야 되겠고, 뭐 JTC원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이 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표준화 이슈가 굉장히 중복되는 이슈들이 표준화 기구상에 많은 것처럼 국내에서도 과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다부처 이슈들이 있는 표준화 이슈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같이 아울릴 수 있는 형태의 대응체가 필요하다. 물론 그때 이슈 베이스로 대응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잘 보고 대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느끼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